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은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지정작품에 대해서 희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시간이죠. 네, 오늘은 2020년 한예종 연기과 지정희곡 중에 하나인 세익스피어작 시비아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은 제가 어쨌든 뭐 블로그나 카페에 벌써 다 올린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시비아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세익스피어작 시비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올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쌍둥이 오빠인 세바스찬과 헤어집니다. 폭풍에서 살아난 바이올라는 오빠는 이제 죽은 줄 알고 남장을 한 채 세자리오라는 가명을 쓰면서 오시아노 공작의 하인으로 들어가죠. 네. 오시아노 공작은 올리비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자리오, 그러니까 바이올라죠. 바이올라를 시켜서 올리비아라는 여인에게 구원을 합니다. 근데 남몰래 오시아노 공작을 연마던 세자리오는 어쩔 수 없이 공작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바이올라가 올리비아를 만나러 갔는데 이게 웬걸? 네. 오시아노가 좋아하는 올리비아는 오시아노 공작의 구원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남장으로 변장한 바이올라한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던 중 사나운 파도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이올라의 오빠 세바스찬은 안토니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고 네. 오시아노 공작의 영지인 일리리아에 당도합니다. 세자리오를 연모하던 올리비아, 그러니까 바이올라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올리비아가 바이올라랑 똑같이 생긴 세바스찬을 보자 그만 사랑에 빠져서 바이올라라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럴까요?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소동 끝에 바이올라와 세바스찬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네. 세자리오의 정체가 결국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바이올라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오시아노 공작은 바이올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오시아노 공작과 바이올라 그리고 이제 세바스찬과 올리비아 이 두 커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인데요. 시비아는 어쨌든 연모의 정을 둘러싼 작은 소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극이죠. 네. 오시아노 공작은 올리비아를 사랑하고 오시아노 공작의 청혼을 전달하는 바이올라는 오시아노 공작을 연모하는데 올리비아는 오히려 남장을 한 바이올라, 즉 세자리오를 연모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바이올라의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이 나타나면서 그 혼동은 극에 달하는 겁니다. 세바스찬을 세자리오라고 착각한 올리비아가 세바스찬과 결혼을 올리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세자리오의 정체가 바이올라임이 밝혀지고 바이올라의 정체를 알게 된 오시아노 공작은 결국 바이올라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세익스피어의 낭만 희극들이 주로 이제 그래요. 좌충우돌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 시비아도, 바이올라와 오시아노 공작, 그리고 올리비아와 세바스찬으로 이루어지는 큰 흐름을 가지고, 러브라인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비아의 삼촌인 토비경, 그리고 올리비아의 집사인 멜볼리오, 그리고 하녀인 머라이어. 돈은 좀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약간 덜 떨어진 앤드루.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되게 이제 재밌는 라인이죠. 올리비아의 집사 멜볼리오는 올리비아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갖고 뭐 이렇게 좀 괜히 이렇게 이제 모기도 힘들어주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녀인 머라이어가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뭐 그런 하나의 라인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바이올라, 오시아노 공작, 올리비아, 세바스찬, 앤토니오 이 라인 말고 그들 멜볼리오나 토우비경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제 작은 소동들에 의해서 시비아는 더욱더 활기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네. 어쨌든 그 세익스피어 시비아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희곡이든 작품에 주는 작품의 제목과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세익스피어의 시비아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이 작품의 주제와 큰 연관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시비아가 뭐냐면 12번째 날이란 뜻이죠. 네. 12번째 밤. 근데 크리스마스로부터 12번째 날인 1월 6일. 이걸 이제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축제일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이게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큰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월 6일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그 베들레헴에서 찾아온 그날을 기리는 축제일이죠. 네. 근데 뭐 이제 시비아는 어찌 또 다른 썰에 의하면 1601년 1월 6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시아노 공작이 엘리자베스 여왕 궁정에 이렇게 왔었는데 네.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연된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1월 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부터 12번째 날 그 공연을 했다고 해서 시비아가 됐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어쨌든 네. 이 시비아라고 하는 작품 제목과 공연 내용은 큰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죠. 뭐 네. 오셀로에는 오셀로가 나오고 뭐 그런 주제들이 연결되는데 시비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극은 어떤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기 마련이죠. 이 시비아는 셰익스피어가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주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이 작품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제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 사랑. 아무리 마음을 졸여도 천생배필은 따로 있는 법이죠. 맞습니다. 바이올라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오시아노로 공작을 연모했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천생배필이 있다면 그 상대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진짜 반쪽일지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하늘이 마련해준 평생의 반려자는 언젠가는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시비아의 교훈적인 주제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내용이 주요 배역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브라인에서 네. 벌어지는 이제 뭐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 네. 희극적인 인물들이 이제 벌이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토우비, 메블리오, 머라이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펼치는 내용은 또 다른 주제의식을 우리한테 이제 선사를 하죠. 뭐 시비아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를 배가시키는데 네. 이러한 인물들의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풍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희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희극은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하하하 저 바보들 뭐야?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지 하고 제가 좀 우쭐해주는 네. 희극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떤 좌충우돌하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셰익스피어의 시비아에서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한예종 연기과 지정희곡 중에 하나인 셰익스피어작 시비아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후에도 각 대학 지정희곡에 대한 주제와 줄거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